오늘은 도목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목검은 복숭아나무로 만들어진 검인데요. 그래서 그 앞에, 검 앞에 도목이라고 붙여서 읽습니다. 앞에서 도목검이라고 읽는데 도교에서 법기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도 그 밖에 나가서 도법을 시행할 때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복숭아나무는 이 벽사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도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그 지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대문이나 대문이 문이나 길등과 대면하고 있을 경우에 이것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문이 문과 마주보고 있을 때 또는 뭐 도로와 대면하고 있을 경우에 이 형살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 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옛날 전설에 따르면은 그 귀신이 사는 구역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세계가 있었다고 해요. 어찌됐든 그 전설 중에 전설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가지고 기역이라고 하는데 귀신이 사는 구역을 줄여서 귀역이라고 합니다. 이 기역의 무대에서 중앙 정도의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그 복숭아 나무가 상당히 커서 삼천리를 덮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역의 동북쪽에 문이 있었고요. 그쪽으로 이제 귀신들이 드나드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을 지키는 신이 두 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와 옥루 발음이 좀 어렵죠. 옥루라고 합니다. 신도와 옥루 이 두 신장이 지키고 있었고요. 이 복숭아 나무 가지에는 그 금괴라고 해서 닭이 있었는데 새벽이 돼서 동틀녘이 되면 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 있던 귀신들이 그 구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지 않거나 또는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들은 이 두 신장이 잡아들여서 가뒀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 두 신장을 복숭아 나무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 모양을 새겼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제 모양을 새겼는데 그 이후에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병행해서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도와 옥루라고 하는 두 신장이 하는 역할이 이런 귀신을 다루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벽사에 사용을 합니다. 벽사. 삿된 것을 제거하고 가두고 묶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곳에 도목검이 역할을 한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목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진을 한번 몇 장 보겠습니다. 바이디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사진들이 친절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이 도목검입니다. 복숭아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여러 가지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형의 복숭아나무도 있는데 대부분은 좀 크게 나옵니다. 칼과 거의 비슷한 크기로 나오고요. 적은 크기 사이즈도 있긴 한데 칼 사이즈, 기본 칼 사이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작은 것은 많이 사용을 안 해요. 큰 것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형살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때도 보통 그 큰 칼 정도 크기의 복숭아 나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갑이 있고요. 어찌됐든 그 칼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집에 넣은 상태로 걸어 놓고 있죠. 이 칼을 빼서 걸어 놓는 것이 아니고 칼집에 칼을 넣은 상태로 벽에 걸어 놓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양이 다양하죠. 조금 더 정밀하게 조각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단순한 것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용량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목검은 창호가 살물과 마주보고 있어도 사용을 한다. 즉 대문이
살기와 마주 대하고 있을 때도 사용을 하지만 창호, 즉 창문이 살물과 마주보고 있어도 도목금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문에 설치하는 것처럼 창호에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창문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벽면에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창밖에 살물과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호를 통해서 창밖의 살물을 마주 대할 수 있도록 마주 대하는 곳에 벽면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대문도 마찬가지죠. 대문에 설치할 때는 주로 대문 상방에 설치합니다. 대문 위, 문구 위에 설치합니다. 문구 위에 걸어 놓고요. 자, 설치하는 방법은 약간 비스듬하게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검두가 상단부로 올라가고요. 검미가 하단부로 내려가도록 설치합니다. 그리고 약간 경사지게 설치한다는 점 비스듬하게 설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구에 상단부에 설치하거나 또는 창호에 설치할 때는 마주보는 벽면에 설치를 합니다. 대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또 대부분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설치할 때는 주로 거실에 설치하는 것이 좋고요. 침실에 설치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또 어린이가 있거나 임산부가 있는 곳은 설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창호가 있는 벽면이나 대문의 안쪽 거실 벽면에 걸어두기도 하고, 복숭아 나무는 귀신을 쫓아준다는 의미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 민간 속의 전설을 보면 이러한 의미가 매우 강하죠. 그래서 벽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삿된 것을 물리친다는, 즉 귀신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그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 복숭아 나무를 설치해서 귀신을 쫓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민간에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이것이 더욱더 발전돼서 화살, 살기를 푸는 데 사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충살이라든지 살기를 대면하고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살풀이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맞은편에 뭐 주유소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설치를 합니다. 자, 하단부에 어린 자녀방이나 침대 머리에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 자녀라든지 임산부가 있는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소임 및 도화가 있을 경우에도 이 도목검을 사용합니다. 도화할 때 이제 이 도목검을 사용하는데 소인, 즉 소인의 시비나 구설이 또 빈번하거나 할 때도 사용을 하고 또 바람을 피거나 이럴 경우에도 그 바람기를 잠재우는데도 이 도목검을 사용해서 인연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도법을 시행할 때 이런 도목검을 사용해서 이런 것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 도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 중에 이 도목검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연줄을 끊거나 할 때 또는 소인의 이런 그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끊어줄 때 도목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도목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런 것은 이제 풍수용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풍수형살과 더불어서 같이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풍수형살에 대해서는 쉽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곱씹어서 여러 번 들으시면 그 실제 좋은 풍수 환경을 고르거나 또 풍수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거기에 따른 제어가 필요한데 이런 제어를 할 때는 풍수용품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유리한 자장이 형성이 되고 그 유리한 자장은 기란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업을 하거나 또는 직장을 다니거나 모두 매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는 좋은 자장을 유발할 수 있도록 이런 풍수용품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죠. 자, 어찌됐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차후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역학 이론도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